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 마지막으로는요,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행동경제학, 심리와 경제가 결합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조금 힘들어요. 그죠? 환율도 치솟고 금리도 높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또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그래서 오늘 이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작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나 목동 재건축, 아니면 한남 뉴타운, 뭐 이런 것들은 그 조합이나 그런 데 가서 알아보시면 되고 또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들으셔도 되고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투자나 어떤 실제 매입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론은요, 하이먼 민스키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옆에 곡선이 있습니다. 하이먼 민스키는요, 이 심리와 그 투자, 경제를 같이 합쳐서 연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를 따로 놓고 봤을 때 경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는 금리와 심리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다. 근데 그 물건이 살 때 금리가 비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금리를 이겨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내려갔는데 도대체 심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본 부동산이 그랬죠.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였는데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무조건 금리냐 심리냐 이 결합, 그래서 이것을 항상 고려하시면 모든 투자나 모든 선택이 실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하이먼 민스키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하이먼 민스키는 어떻게 이 투자 곡선, 경기 파동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잠복 단계, 인식 단계, 광기 단계, 붕괴 단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잠복 단계가 언제일까요? 2018년 부동산 3법이 시행되기 이전입니다. 물론 그때도 가격이 싸지는 않았어요. 당연하죠.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그리고 또 인프라라든지 또 뭐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명히 좋은 지역은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초기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구매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스마트머니, 좀 똑똑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움직였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 거고, 또 소수의 투자자들,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탐색하고 진입합니다. 왜요? 여유 있으니까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올라도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려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정한 안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특히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인식의 단계, 이 하이먼 민스키 이론의 인식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 계기는 2018년 부동산 3법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죠. 네, 임대차 3법은 사실은 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이에요. 자, 계약 갱신 청구권을 만들었고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매 수요를 자극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매 수요를 더 자극하게 되고, 또 실구매자들, 전세로 살던 분들도 이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한 번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불안한데? 그럼 나도 집을 살까? 뭐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계속 시장이 과열됐다,
그다음에 정책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러면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막 100분 토론 같은 데서 계속 이걸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역효과는 뭐죠? 그냥 안정적으로 그것에 관심이 없이 거주하시던 분들도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전월세를 주고 있는데 월세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식의 그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인간의 우리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주식, 국채, 뭐 코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수익이 많은 것 같고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 상태가 이제 군중 심리, 막 다 같이 몰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인식의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죠. 거기다가 포모 증후군이 발동됩니다. 뭐예요? 나만 없으면 안 되잖아. 모두 다 집을 갖고 모두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안 돼. 나도 사야 돼. 뭐 이런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때부터 PF 대출, 그 다음에 이 건설사들이 집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분양 광고 때리고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모든 언론의 관심이 계속 이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식 단계에서 다음 단계, 광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 이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2018년 부동산 3법이 시작되고 나서, 임대차 3법이 시작되고 나서 이 광기 단계는 실제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죠? 이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또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돈들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서울에 아파트만한 게 없구나. 이러면서 계속 투기,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치솟게 되죠. 그러면 이 광기 단계에서는 과연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할까요? 비이성적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도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안 사면 손해다라는 심리가 대단히 확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의 거품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인정해요. 왜요?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확증 편향, 더 오를 거야. 나라가 망하겠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우리 동네도 서울이야. 무조건 잘 나가, 우리도. 강남만 서울이냐? 강북도 서울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부터가 사실은 이 광기 단계가 이 영끌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그다음에 제3금융권까지, 제4금융권까지 가가지고 돈을 땡겨와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사실 위험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서서히 경매 시장에 물건을 뺏기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중 투자자들, 그죠? 영끌족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스마트한 투자자들 있죠? 네, 잠복 단계, 여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자꾸 몰려다니다 보면 결국에 아까 얘기했죠? 이 잠복 단계의 스마트머니는 여유 있을 때, 가격이 아무 미동 없을 때 그때 삽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광풍이 불 때 팔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언론이나 아니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이 폭발, 그리고 정말 광기 단계에서 우리는 사게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을 결국 스마트머니, 현명한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 12월입니다. 자, 붕괴가 시작됐나요? 네, 붕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붕괴가 시작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냐고요? 2022년 3월 미국이 금리를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자, 이 고환율, 고금리, 지금 현재 우리가 맞자서 견뎌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계속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불안과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죠. 또 특징이 뭐예요? 거품이 터지고 가격이 급락하고 그랬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예요? 데드캣 바운드가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드가 뭐죠?
높은 데서 죽은 고양이를 던집니다. 그러면 죽은 고양이도 튕긴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하락인데 한 번 정도 반등한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작년 또 올해 초 데드캣 바운드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데드캣 바운드일 수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심리 상태는 공포, 불안이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팔아야 한다. 그 다음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 이게 많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은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자신이 손해본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닉셀링, 그러니까 정말 공포에 휩싸여서 팔게 되는, 그리고 정말 아니면은 대출이나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빼앗기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회귀된다. 그럼 그 원점의 회귀는 언제냐? 2018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광기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 붕괴 단계의 시작입니다. 데드캣 바운드도 한번 왔다 간 것 같고요. 지금 고환율, 고금리입니다. 금리 상승은 당연히 대출 부담을 높이고 상환금을 많게 만들죠. 그리고 신규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실거주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고 매도세는 확실히 높아지죠. 매수세는 줄어들고요. 투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투자 매력이 떨어지죠. 어차피 환율이 높은데요. 금리는 높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할 곳이 훨씬 많습니다. 저금리에 또 이 유동성이 많을 때는 서울 아파트가 최고의 안전자산이 됐지만 이제 더 좋은 안전자산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뭐 요즘 같으면 이제 코인 같은 것도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축소해야죠. 예, 긴축 정책으로 유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매물은 증가하게 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지금 내수부진이 있죠. 내수부진은 어때요? 고환율 때문에 더 크게 내수부진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물가가 상승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면 공포심은 확대될 것이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경매 물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한테 반문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붕괴 단계라도 정부가 노냐? 정부가 뭐라도 하겠지? 자,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환율에 고금리 상황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고환율 계속 놔두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환 보유액으로 환율을 방어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국가의 돈이 국가의 신용도를 버티는 거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룸이 적어져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정책, 그 다음에 금리정책, 뭐 이런 거 못합니다. 네. 자, 세수 감소 생기죠? 맞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 감소 생깁니다. 그러면 재정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정책적 개입도 어려워집니다. SOC 같은 거 투자 어렵죠. 경기 부양책 어렵습니다. 근데 더 환장하는 건 뭐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복지나 또 경기를 부양시키는 돈은 써야 됩니다. 소비 쿠폰, 긴급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이런 데 정부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부동산 대출, 뭐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정책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떨어지는 가격은 어디까지냐? 2018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사셔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쯤 사는 게 좋겠냐라고 하시면 원하는 지역 정하시고요. 그 정한 지역에서 가격이 2018년 부동산 3법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된다면 그때는 집을 사셔도 큰 손해 안 보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 경제와 심리의 결합인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민스키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예측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